원장님, 최근에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370모낭으로 헤어라인 교정을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모수 계산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싱글모 이식이랑 모수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낭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모수 계산이라기보다 정확하다면 모낭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일이 커지면서 모낭수 대비 모수 막 이런 얘기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절개 수술에서 우리가 전체 심은 양들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계속 말씀을 많이 주시면서 한쪽으로 생각이 너무 쏠리시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드릴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절개 수술은 모낭 단위 적출술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낭 단위 수로 얘기한다 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수술을 할 때 2개짜리나 3개짜리, 즉 볼륨 중에 머리카락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짜리 모낭 단위들이 결국은 필요하거든요. 이 하나짜리 모낭 단위들을 우리가 채취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결국은 총 모낭 단위 수도 변화하기 시작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식모기를 가지고 이식을 하니까 식모기에 집어넣는 개수가 총 모낭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취하는 모낭 단위랑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럼 원장님 정리하자면 모낭 분리한 이후에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죠. 물론 적출의 기준에서 보면 좀 달라요. 하지만 결국은 심어내기 시작해야 되니까 심어냈을 때의 기준이 굉장히 의외로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보통은 헤어라인을 만들 때 남자들은 적어도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싱글, 여자들은 400개, 500개, 600개 단위 정도의 싱글 유닛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모낭 단위 적출술만으로 싱글을 만들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싱글 펀치만 500개에서 600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적출술 개수와 심는 개수들을 싱글 유닛으로만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낭 단위들을 잘 갈라서, 즉 2개짜리를 잘 갈라서 1개짜리 모낭 단위 2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낭 분리에 관한 얘기죠. 그 케이스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싱글모로 헤어라인 교정을 하셨나요? 이분은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이식 범위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의 수술의 특성에 맞게 얇은 머리카락들을 굉장히 다량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볼륨을 줄 만한 기존 머리카락들은 원래 갖고 계신 라인과 겹쳐지는 일부 범위만 제외하고는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머리카락 굵기가 애매하게 굵다면 당연히 이런 수술들은, 특히 여성에 있어서 거의 싱글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펀치는 203개를 했어요. 203개를 펀치를 했다 이렇게 한 건 203개를 뚫었다는 거고, 그리고 뽑아낸 게 198개야. 그러면 5개 잃어버렸네? 이거 5개 내가 잘라먹은 거예요. 이게 비절개 수술의 스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 때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덜 잘라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198개 심은 거냐? 이 198개에는 3개짜리도 2개짜리도 1개짜리도 일부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죄다 다 1개짜리 그리고 2개짜리 일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은 다 1개짜리로 가르기로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막판에 보면 이게 보이죠. 싱글 개수가 370개. 벨루스는 우리가 흔히 싱글이라고 얘기하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솜털들을 얘기해요. 이거는 실제로는 가늘어지고 있는 솜털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늘어서 이마랑 맞닿는 부분에 정말 가는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싶을 때 쓰기도 하거든요. 이때 25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95개를 심은 거죠. 그러면 총 395개 정도를 원래는 일일이 굵기를 찾아서 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하면 수술을 못해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얇은 머리카락들이 포함된 2개짜리를 최대한 잘 골라서 얇은 거 2개로 만듭니다. 또는 벨루스까지 포함하면 1개가 막 3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거 자체를 결국은 심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모낭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거의 싱글만 심었으니까 적출한 개념과 비교해보면 적출한 모낭 단위보다 훨씬 더 많은 모낭 단위 수를 심어낸 셈이 되겠죠.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뽑을 땐 다르고 심을 땐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비절개 수술에서의 전체적인 개수를 다루는 개념에는 싱글 유닛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뽑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만들어낸다라는 과정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최종 모낭수 계산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무기 이식을 하니까, 또는 D&I 슬리스 하든
슬릿을 한다면 슬릿 구멍을 낸 개수가 최종 모낭수가 될 거고요. D&I 슬릿은 역시 식목에 담는 개수가 되겠죠. 최종 개수가. 저는 그냥 식목에를 쓰니까 식목에 담는 개수가 최종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모스로 환산한 개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낭 단위 수에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혹은 4개짜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댓글 쓰신 분은 왜 최종 이식 모낭수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고 최초 모낭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 뽑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수술의 특성에 따라서 공간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는 게 비적의 최고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면적당 얼마만큼 구멍을 뚫고 뭘 꽂아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개수, 즉 우리 같으면 식목에 넣는 정도의 수준을 하나의 단위로 결국 보게 됩니다. 심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단순히 아주 작은 싱글만 활용한 수술 또는 눈썹 이식 수술 같은 거 하면 어떤 면에서 되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펀치는 100개만 했어. 근데 나중에 최종 모낭수는 한 200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억울하냐? 그 관점에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뽑는 정도에만 국한돼서 개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모낭 단위 적출술, 비절개 수술의 아주 큰 묘미는 적절한 굵기를 갖고 적절한 수율을 갖고 있는 모낭 단위를 잘 골라서 잘 배열하는 데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봤을 때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개념도 결국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원장님, 저희가 칠판에 싱글모, 더블모, 트리플모 다 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에 따라서 더블과 트리플을 구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병원은 아주 빨리 뽑고 심고를 반복해야 되는 대량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데, 물론 작은 수술에서는 일일이 싱글마저도 굵은 싱글, 얇은 싱글, 더 얇은 싱글 이렇게 구분할 때도 있어요. 눈썹 이식할 때거나 아니면 여성들 헤어라인 만들 때 큰 수술들을 해서 속도감을 요할 때는 2개짜리, 3개짜리를 뭉뚱그려서 구별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예민한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럼 일일이 내가 모낭수 대비 모수를 다 알려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4천 모낭 단위 수술은 못해요. 4천 개 일일이 세고 있어야 되니까. 오비 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아웃 오브 바디 타임이 생착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생각한 게 그러면 그냥 내가 좀 더 예민하게 적어도 100개나 200개 단위는 알려드릴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초반에 100개는 무조건 수율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개 단위 수율은 무조건 알려드려요. 1개짜리가 얼마 나왔고 2개짜리 얼마 나왔고 3개짜리 얼마 나와가지고 보통 이 정도 수율일 것 같다. 이 레인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대략적으로 몇 천모 사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략이 되게 대략이에요.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이분처럼 1개짜리를 주로 의도적으로 써야 되는 수술들은 적출된 모낭 단위수 대비 최종 모낭 단위수가 겁나 많겠죠. 근데 제가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수술을 더 가져왔습니다. 대량 이식 케이스 일부러 가져왔어요. 실판을 좀 볼게요. 실판을 보면 우리가 수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카운트를 3번 하거든요. 펀치할 때 카운트.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익스트랙션 하면서 카운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아내는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카운트. 초반에 센 걸 보면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펀치를 1101개를 냈는데 뽑은 걸 겠더니 1116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뽑은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TR 난 거랑 캐핑 난 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시 또 세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완전 예민하게, 그죠? 그러면 그걸 다시 비교를 해요. 근데 우리가 수거하는 개수를 셌던 1107개야. 1101개밖에 안 뚫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가 펀치를 1120개나 1116개 정도 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카운트를 할 때 카운트한 사람이 더 늦게 한 거죠. 내가 펀치낸 것보다. 그럼 오류도 계속 잡아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그런 것처럼 진짜 예민하게 굴어요. 그래서 전체 개수를 일일이 다 세요. 이렇게. 근데 싱글이 너무 부족한 거야. 남자들 라인 만들 때 보통 300~400개는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개짜리를 80개를 갈랐어요. 뭐 싱글이 되게 안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싱글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는 부정확하게 뚫거나 아니면 잘 뽑아내지 못한 게 있어서 2개짜리, 3개짜리를 노렸으나 1개짜리만 더 나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싱글 개수는 수술 못하는 데는 15개, 20개 이렇게 싱글 나오고, 수술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5개, 6개 막 이렇게 나오고, 100개 대비 싱글 퍼센티지가 5%에서 10% 정도는 전 된다고 봐요. 제 기준이. 근데 이 수술은 한 1~2%밖에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없는 거야, 싱글이.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죠, 수술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싱글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80개를 갈랐어요, 다시. 막판에. 그래서 3070개가 됐죠. 그럼 이건 3070모낭을 쓴 개수가 되죠. 이렇게 싱글 개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 확보한 만큼을 우리가 최종 개수로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게 극대화되니까 적출된 개수랑 너무 다르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원장님, TR하고 캐핑 좀 설명해 주세요.
TR은 이렇게 펀치를 해서 구멍을 내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낸 거야. 그럼 여기 잘라먹겠지. 안쪽에서 모낭 단위가 잘라먹는 거야. 그러면 뿌리는 뒷머리에 남아있고 내가 뽑아낸 거는 위에 머리만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못 쓰겠죠. 그걸 토탈 TR이라고 불러요. 다 잘라먹은 거. 나쁜 짓 한 거죠. 하지만 반드시 수술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TR을 줄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겠죠. 그러면 TR을 안 만들려면 되게 얕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안에 꼬여있는 모낭 단위들이 꼬여있지 않은 상태로 주변을 예쁘게 도려낼 수 있으니까 얕게 도려내면 못 뽑겠죠. 그걸 캐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캐핑이 많아지면 TR이 일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TR이 많아지면 캐핑이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적절한 TR 개수와 적절한 캐핑 개수를 유지해가면서 잘 뽑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TR이랑 캐핑 개수를 굉장히 줄이려고 비절개 수술하는 사람들은 노력하게 돼요. 그게 모낭 손실률이에요. 모낭 손실률은 내가 잘라먹거나 캐핑된 개수를 내가 전체 펀치한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률이 나오겠죠. 그게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를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5% 내외로 끝내는 게 목표예요. 아까 오늘 수술 모낭 손실률 1몇 프로였어. 뽑기가 편하면 모낭 손실률 2% 미만으로도 끝나요. 내가 펀치하기 편한 상태, 안쪽에 깊이 박혀져 있지 않고 안에도 막 꼬여있지 않고. 근데 그런 모낭 손실률을 줄이려면 엄청 줄일 수도 있어요. 바늘을 이따시만 한 거 쓰면 되잖아. 그럼 뒷머리 흉터가 겁나 커지겠죠.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뒷머리 흉터도 줄여드리고 수술을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작은 바늘을 쓰겠죠. 그래서 아까 저번에 찍었잖아요. 내가 루틴으로 이제 더 작은 거 쓰기로 했다고. 모낭 손실을 계속 낮게 유지되니까 내 로딩을 좀 더 올려서 뒷머리 흉터도 좀 더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뽑을 때 손실률도 잘 조절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심기도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을 때 기존 모낭들을 건드릴 확률도 줄어드니까 나는 더 힘들겠지만 그랬을 때 기본적인 손실률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을 때도 계속 1%대네 생각하니까 그럼 나 이제 루틴으로 바꿀래? 0.9로 바꾼 거죠. 그럼 원장님 모낭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TR이나 캐핑 그런 거 상관없이 펀칭했을 때 싱글모가 나올 수도 있나요?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안 좋으면 싱글모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수술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 당연히 알고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당연히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 가죠. 수술 상담 1시간 동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전 상담 때 싱글모를 어느 정도 여기 쓸 거고 무조건 브리핑합니다. 브리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브리핑합니다. 또 원하시면 또 그 칠판에 있는 것도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무조건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논쟁이 좀 억울합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이제 비절개 카운트 시스템에서 허점이 좀 있는지를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수술 방식을 했을 때 되게 모수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은 너네들 모수 정확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수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술의 장점이 오비탐을 좀 짧게 가져가는 거니까 아주 대량이식 할 때 일일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모수가 어떻게 돼요? 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거는 마를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류하면서 그 분류가 의미가 없을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수술하다 보면. 하지만 초반에 100개나 200개 구간은 무조건 지금처럼 질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방어 진료의 의미에서라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면 칠판 이런 거 다 드리면 되고 저희는 CCTV 원하시면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 결국은 비절개 수술에서 최종 개수를 얘기하는 거는 슬리시면 여기 구멍을 뚫잖아요. 이 구멍을 뚫은 개수나 그냥 신모기 이식을 하는 사람은 신모기에 담는 개수, DNI 슬릿을 하는 것도 DNI 슬릿에 담는 개수가 그게 최종 개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수술팀 분들이 엄청 중요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있나요? 연습을 하신다거나 연습은 하죠. 맨날 하죠. 수술팀 연습 맨날 하죠. 수술팀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연습해요. 수술팀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수술할 때는 되게 예민해져 있죠. 근데 우리 수술팀의 제일 장점은 뭔지 알아요? 우리 아침에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장인 저 혼자 떠들지 않고 막 자유롭게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수술에서 조금 일이 어간다기 시작하면 우리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화들을 얘기할 때 자꾸 더 맞추려고 노력해서 점점 그 환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도의 수술 스킬들을 발휘하려고 하죠. 이거를 좀 더 돋보이게 얘기하면 많은 수술방들이 너 이것만 해 이렇게 일들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여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잖아. 그럼 점점 무지랍이 넓어지는 거야. 이게 뭐 하고 있구나? 원장이 뭐 하고 있구나? 저런 의도구나?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서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도 마지막 라인
라인을 봤을 때 라인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저 혼자 보지 않고 온 수술팀 다 가서 다 같이 보거든요. 이 라인이 어떻게 떨어진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거기서 얘기가 좀 더 자유로운 게 우리 수술팀의 최대한 장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자기가 수술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수술에 대한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모수 계산에 집착하는 분들께 한마디만 한다면? 그럼 미리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모수를 알려드리는데 노력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되시면 걱정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모수 계산을 너무너무 생각하고 계시면 그 모수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모하는 시간이나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 때문에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적절한 수준에서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다 일일이 세서 알려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서 그냥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구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를 구분하지 않고 씹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 수술들은 시간이 너무 바쁜 수술들이거든요. 그때도 너무 두 개, 세 개짜리, 네 개짜리를 구분해서 일일이 알려달라고는 말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정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리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처럼 큰 수술을 안 하겠지만 그런 병원의 개념에 맞춰서 선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작은 수술들이면 요청해 주시면 상담 때 일일이 세드릴게요. 뭐 하면 어려운 일 아니지 뭐. 세면 되는 거니까. 기본 정책은 아니지만 원하시면은 네, 근데 기본 정책을 바꿨다는 데 의의가 있죠. 이 수요를 기본 정책으로 더 알려드리기 시작했다.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졌다.